지옥을 경험했다. 240번 버스 기사의 악몽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이번 주 내내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240번 버스 기사가 처음으로 그동안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의 말을 음성 대역으로 재구성해봤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녀사냥이라고 말만 들어봤지 사람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사흘간 가족들이랑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잤어요. 가끔 손발도 마비되고 병원에서는 아예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동아일보 사회부의 신규진 기자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던 240번 버스 기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 동아일보 사회부의 신규진 기자가 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직접 만나는 과정까지 무척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240번 버스 기사를 만났을 때 어떤 표정과 그 사람 심경을 어떻게 좀 읽을 수 있었는지요? 일단 제가 이 버스 기사분을 어제 중랑구의 한 공원에서 만났는데요. 예. 그 이분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지옥이나 어떤 뭐 악몽과 같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 악몽이다. 예.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다음 날 12일인 이제 본인을 비난하는 인터넷 글들이 인터넷 폭주를 하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봤다고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해봤다. 예, 신 기자 뭐 인터뷰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도 궁금한데 인터뷰 내내 눈물을 흘렸다. 뭐 기사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 인터뷰는 제가 만난 지 한 20분 정도 지나서야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인터뷰를 하는 내내 이 기사님께서는 이제 점점 감정이 고조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울컥하시는 모습도 보였고 특히 이제 마녀 사냥을 당했다는 부분에서 이제 울컥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억울함이 크셨다는 거고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다가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이제 그때부터 눈물의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기사라도 신 기자의 기사라도 접했지만 뭐 피부도 거칠었고 입술도 바르르 떨렸고 뭐 그간의 고생이야 뭐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저희가 그 처음에 가족이 본인의 딸이 아버지를 해명한다고 썼던 글 그게 진짜 딸이 쓴 거냐 아닌 거냐라는 있었는데 진짜 딸이 쓴 거는 맞는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이제 가족들도 함께 울었다는 것들을 제가 기사에 담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두 딸이 이제 김 씨 옆에서 함께 억울해하면서 울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건이 벌어진 뒤에 이제 12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240번 버스 기사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맞아요, 저희도 봤어요. 김 씨 앞에서 두 딸이 상의하면서 서로 작성을 했다고 그렇게 김 씨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둘 딸과 상의를 해서 쓴 것이다. 그리고 김 씨는 딸이 이제 울면서 키보드를 쳤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 발표가 보도된 14일 아침이 돼서야 이제 두 딸들도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이제 뭐 신 기자가 직접 만난 얘기를 들으니까 좀 가슴이 더 먹먹해지는 면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진작에 이런 인터뷰를 활발하게 했으면 오해가 좀 더 빨리 풀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운전기사분이 이제 뭐 급작스럽게 인터넷상에 막 급속도로 이제 이거 유포가 되다 보니까 그때 대처할 만한 어떤 그런 여력이나 여가가 심정적으로 없었던 걸로 보여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기사가 맨 처음에 떴을 때 그 운전기사분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상당히 억울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가지고 기자하고 접촉한다든지 어떤 그 본인의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본인이 뭐 여력이 없다 보니까 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억울해서 사흘 내내 울기만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240번 버스 기사. 그런데 이 말은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음성 대역으로 재구성한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사 경력 33년 동안
승객에게 욕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망가진 것보다 회사 이미지에 먹칠하고 동료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든 게 더 가슴 아픕니다. 처음 글 올린 사람이 사과하겠다 했다는데 아직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240번 버스 기사를 만난 신규진 기자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욕설을 했다는 소문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김 씨가 가장 억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아이 엄마가 내린 후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었는데요. 김 씨는 이제 운전 경력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승객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 하면서 이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신 기자한테 얘기를 하던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실제 만나본 김 씨의 동료들도 김 씨가 기본적으로 온화한 사람이고 평소에 한 번도 욕설을 내뱉는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사실 신 기자 뭐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의례 거칠어질 수도 있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보는 경우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 운전기사분은 이달의 친절상을 4번이나 받고 무사고 포상도 2번이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나 어떤 성과 면에서 모두 김 씨는 우수한 운전자임이 분명했는데요. 그러니까 버스 경력 33년 그리고 이 회사에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23년 동안 일하는 동안 이달의 친절상을 4번 그리고 무사고 포상으로 주는 순금 반지를 2번이나 탔다고 합니다. 아, 반지도요? 예, 예. 그리고 올해 7월 말에 정년을 맞았는데 업체 측에서 우수한 근로자니 함께 다시 일해보자라고 해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정년도 지났는데 회사에서 좀 더 일해보자 할 정도면은 예. 사실 운전 경력뿐만 아니라 성실성도 좀 인정을 받은 셈인데 이게 근데 이렇게 마녀 사냥 어쨌든 뭐 이 240번 버스 기사에 대해서 워낙 비난의 목소리 컸기 때문에 근데 저 신 기자 아직 사과를 공식적으로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또 했다고 들었는데요. 아, 예, 맞습니다. 그 논란의 시작은 이제 11일 한 포털 사이트 성형 관련 카페에서 나온 글 때문인데요. 네네. 버스 안에 있었다는 누리꾼은 이제 사건 발생 직후 김 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논란이 커지자 이제 13일 오후 6시쯤에 누리꾼이 기사에게 사과를 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김 씨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버스 기사에게는 아직 뭐 별다른 사과 메시지가 없었다. 예, 예, 예. 예, 김 교수님 어느 정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진실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름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최초 제보자나 아이의 엄마나 버스 운전기사나 모두 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만약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뭐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경찰의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명백히 오보임이 밝혀졌지만 최초에 나왔을 때 아이가 내린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아이를 놔두고 엄마를 내려주지 않고 갔다 하면 유기죄 부분을 따져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따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찰이 개입하는 거는 이건 무리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운전기사분이 지금 우리 신 기자님도 만나보고 왔지만 예.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경찰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다만 경찰이 꼭 이제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런다면 최초로 글을 쓴 이가 운전기사분을 상대로 해서 어떤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실 있지도 아니한 일을 언론에 SNS상에 유포했다. 그게 어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경찰이 개입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신 기자, 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직접 만나봤을 때 이 버스 기사가 마녀 사냥을 당한 게 더 힘들었는지 아니면 그 최초 제보자나 그 아이 엄마한테 사과를 못 받은 게 더 힘든 건지 두 부분에서 직접 인터뷰했을 때 어떤 걸 느꼈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김 씨가 말을 할 때 아이 인터넷에서 이제 처음 논란이 됐던 유포글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예.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이 이제 높아질 때 그리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제 그런 잘못됐다는 취지의 글들이 인터넷에 나돈다는 그 사실에 더 힘들어했습니다. 마녀 사냥을 더 예. 힘들어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건 뭐 사과를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이것 관련해서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과 또 다른 부분도 막 언론에서는 나가고 뉴스가 되고 기사가 되고 그래서 기자를 구성했다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냐. 언론 인터넷 계속 올라오니까 막 댓글도 달리면서 이제 비난도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기자님 입장에서는 또 우울한 부분도 자국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정정보도 청구라든가 안 되면 반론문 청구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절차대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예. 네, 뭐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이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최초 제보자에게 좀 잘못이 있지 않냐, 뭐 일종의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버스 기사님은 이제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과를 받으면 버스 기사께서는 뭐 이걸 고소하고 싶어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근데 이 경우에 이걸 이제 완전히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면이 보이는데 이거를 허위 사실로 의율할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 이것이 처벌까지 가기는 좀 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뭐 최초 제보자의 본 뜻이 어떤 기사에 대한 그 기사분을 명예를 훼손하긴다기보다는 좀 뭐 이렇게 좀 의분관계한 게 좀 있는, 비분관계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친다면은 좀 고의성도 좀 공공의 이익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고의성도 좀 다소 감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처벌까지, 실제 처벌까지 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 신 기자 뭐 이번 일은 이제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이기도 한데 저는 참 그 운전기사 김 씨의 이 말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 게, 이번 일이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힐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다만 앞으로의 또 삶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김 씨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인터넷에서 나온 논란들은 이제 며칠 있으면 다 끝나겠지만 이제 그 인터넷 기사와 그 댓글이나 아니면 그 SNS에 남겨진 그런 글들은 그거를 올린 사람이 삭제하지 않는 이상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을 확인을 할 때마다 항상 고통스럽다.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남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기능으로 이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이건 집단지성의 어떤 그 표현이거든요. 인터넷 SNS로 가는 게.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되다 보면 마녀 사냥이 되고 신상털이가 된다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특징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가, 자, 이런 문제가 SNS에 딱 뜨면 기사 언론사에서 붙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팩트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도가 되기 직전에 그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보다 SNF 유포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서로 좀 감안해 두고 SNS 활동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또 한 분의 전문가에게 이 인터넷 사용 주의점 들어봤는데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그동안 이제 버스를 사용하면서 도로 운전 중 느껴왔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서 불만이 있거나 뭐 어디다가 호소하고 싶은 사람들이 댓글을 올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만 지금 글을 올리는 게 아닌 상황에서 이게 다 진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자극적인 여론놀이에 언론도 잠시 헷갈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뭐 한 27년 전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지금도 힘든 게 내 글 때문에 상대방이 혹시나 상처받을까, 명예훼손 될까, 이런 것들이 항상 두렵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이제 제대로 합니다. 근데 지금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냥 올리면 다 그냥 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걸 적을 때는 반드시 어떤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하는 좀 그런 어떤 문화가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진 기자, 아까 못다한 얘기, 240번 버스 기사를 직접 만났을 때 꼭 이 말만은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 기사분을 만났을 때 마지막에 기사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이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처음 논란 글을 봤을 때는 사실 아이들의 소꿉장난인 줄 알았다. 근데 이런 허위 사실들,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 인터넷에 유포가 되면서 한 사람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 같은 피해자는 다시는 없어야겠다라는 그렇죠.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표정과 그 사람 심경을 어떻게 좀 읽을 수 있었는지요? 일단 제가 이 버스 기사분을 어제 중랑구의 한 공원에서 만났는데요. 예. 그 이분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지옥이나 어떤 뭐 악몽과 같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 악몽이다. 예.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다음 날 12일인 이제 본인을 비난하는 인터넷 글들이 인터넷 폭주를 하자 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봤다고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해봤다. 예, 신 기자 뭐 인터뷰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도 궁금한데 인터뷰 내내 눈물을 흘렸다. 뭐 기사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 인터뷰는 제가 만난 지 한 20분 정도 지나서야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예. 인터뷰를 하는 내내 이 기사님께서는 이제 점점 감정이 고조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울컥하시는 모습도 보였고 특히 이제 마녀 사냥을 당했다는 부분에서 이제 울컥하신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억울함이 크셨다는 거고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다가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이제 그때부터 눈물의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기사로도 신 기자의 기사로도 접했지만 뭐 피부도 거칠었고 입술도 바르르 떨렸고 뭐 그간의 고생이야 뭐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저희가 그 처음에 가족이 본인의 딸이 아버지를 적으로 본인이 나서가지고 기자하고 접촉한다든지 어떤 그 본인의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본인이 뭐 여력이 없다 보니까 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예. 억울해서 사흘 내내 울기만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240번 버스 기사. 그런데 이 말은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음성 대역으로 재구성한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사 경력 33년 동안 승객에게 욕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망가진 것보다 회사 이미지에 먹칠하고 동료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든 게 더 가슴 아픕니다. 처음 글 올린 사람이 사과하겠다 했다는데 아직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240번 버스 기사를 만난 신규진 기자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욕설을 했다는 소문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김 씨가 가장 억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아이 엄마가 내린 후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었는데요. 김 씨는 이제 운전 경력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승객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 하면서 이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신 기자한테 얘기를 하던데. 예. 그리고 제가 실제 만나본 김 씨의 동료들도 김 씨가 기본적으로 온화한 사람이고 평소에 한 번도 욕설을 내뱉는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신 기자 뭐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의례 거칠어질 수도 있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보는 경우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 운전기사분은 이달의 친절상을 4번이나 받고 무사고 포상도 2번이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나 어떤 성과 면에서 모두 김 씨는 우수한 운전자임이 분명했는데요. 그러니까 버스 경력 33년 그리고 이 회사에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23년 동안 일하는 동안 이달의 친절상을 4번 그리고 무사고 포상으로 주는 순금 반지를 2번이나 탔다고 합니다. 아, 반지도요? 예. 그리고 올해 7월 말에 정년을 맞았는데 업체 측에서 우수한 근로자니 함께 다시 일해보자라고 해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년도 지났는데 회사에서 좀 더 일해보자 할 정도면은 예. 사실 운전 경력뿐만 아니라 성실성도 좀 인정을 받은 셈인데 이게 근데 이렇게 마녀 사냥 어쨌든 뭐 이 240번 버스 기사에 대해서 워낙 비난의 목소리 컸기 때문에 근데 신 기자 아직 사과를 공식적으로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또 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논란의 시작은 이제 11일 한 포털 사이트 성형 관련 카페에서 나온 글 때문인데요. 네네. 버스 안에 있었다는 누리꾼은 이제 사건 발생 직후 김 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논란이 커지자 이제 13일 오후 해명한다고 썼던 글 그게 진짜 딸이 쓴 거냐 아닌 거냐라는 있었는데 진짜 딸이 쓴 거는 맞는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이제 가족들도 함께 울었다는 것들을 제가 기사에 담았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두 딸이 이제 김 씨 옆에서 함께 억울해하면서 울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건이 벌어진 뒤에 이제 12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240번 버스 기사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맞아요, 저희도 봤어요. 김 씨 앞에서 두 딸이 상의하면서 서로
작성을 했다고 그렇게 김 씨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두 딸과 상의를 해서 예, 쓴 예. 것이다. 예. 그리고 김 씨는 딸이 이제 울면서 키보드를 쳤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 발표가 보도된 14일 아침이 돼서야 이제 두 딸들도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이제 네. 뭐 신 기자가 직접 만난 얘기를 네, 들으니까 네. 좀 가슴이 더 먹먹해지는 면이 있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좀 진작에 이런 인터뷰를 활발하게 했으면 오해가 좀 더 빨리 풀리지 그게요.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운전기사분이 이제 뭐 급작스럽게 인터넷상에 막 급속도로 이제 이거 유포가 되다 보니까 그때 대처할 만한 어떤 그런 여력이나 여가가 심정적으로 없었던 걸로 보여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기사가 맨 처음에 떴을 때 그 운전기사분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상당히 억울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적극적 지옥을 경험했다. 240번 버스 기사의 악몽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이번 주 내내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240번 버스 기사가 처음으로 그동안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의 말을 음성 대역으로 재구성해봤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말만 들어봤지 사람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사흘간 가족들이랑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잤어요. 가끔 손발도 마비되고 병원에서는 아예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동아일보 사회부의 신규진 기자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던 240번 버스 기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 동아일보 사회부의 신규진 기자가 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직접 만나는 과정까지 무척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240번 버스 기사를 만났을 때